안녕하세요. 상큼이자스입니다. 자, 이번 동영상은 공무원, 경찰, 그리고 소방 합격생들의 특징과 관련된 동영상입니다. 제가 학원을 운영하고 그리고 강의를 오랫동안 하면서 또한 이전에는 이제 관리형 독서실도 제가 운영했었거든요. 합격생들 한 수백 명을 대상으로 제가 조사를 했을 때 공통점이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공통점에 관련해서 그리고 특징 관련해서 제가 한번 좀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여러분, 합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많은 수험생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또는 간절히 합격을 바라고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효율성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문제는 자신과 잘 안 맞거나 방법이 틀리면요, 공부한 시간에 비해서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이 시험은 여러분들이 뭐 100점 맞기 위해서 봐야 하는 시험이 아니라 5과목이 합격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열심히 공부하기보다는 방향을 잡고서 그리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체크해 볼까요? 첫 번째, 생활 습관은요, 먼저 우리 합격생분들은요, 규칙적으로 공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규칙적으로 공부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뭐 어떤 날은 공부하기 싫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 합격생분들은 항상 꾸준하다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공부하면 뭐가 좋냐? 진도를 최소로 밀리고 그리고 꾸준하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르면 실력이 향상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활은 단순화시킵니다.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카톡 같은 거 하다 보면은 계속 확인하고요. 그리고 웹툰이나 아니면 뭐 뉴스 같은 거, 유튜브 같은 거 보다 보면요, 끝도 없이 많이 확인합니다. 그러면 공부에 집중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합격생분들은요, 생활을 단순화시켜요. 늘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집중하기 쉽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에게 투자를 확실하게 하세요. 뭐 학습적으로 부족하면 학습적인 면에서 투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게 물품이 될 수도 있고. 왜? 제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시행착오를 하잖아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걸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신에게 투자를 할 줄 압니다. 자, 두 번째, 학습적인 면 한번 볼까요? 먼저 자신의 학습 스타일을 정확히 아세요. 자신의 학습 스타일이 어떤지,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그에 맞춰서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수험생분들이 자신의 학습 스타일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자신의 학습 스타일을 알아야지 그 방법에 최적화된 공부 방법을 선택해서 빠르게 실력을 끌어올립니다. 자, 그 다음에 실행 가능한 계획. 많은 공무원 수험생분들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의욕이 넘쳐가지고 무리한 계획을 세워요. 또는 각 과목의 강사분들이 이제 어떠한 계획이나 학습적인 조언을 주는데요. 근데 강사분들 조언을 드릴 때는 여러분들 유의할 점은 강사분들이 다른 과목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자신의 과목만 알기 때문에 자신의 과목에 너무 지나치게 편중된 계획을 조언을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5과목이에요. 5과목의 강사분들이 다른 과목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의 과목 위주로 조언을 준다. 그 5과목을 다 따라한다면 수험기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합격생분들은요,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줄여나가는 공부를 합니다. 수험생들이 불안해가지고 계속 교재를 늘리고 또 불안해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면서 하나라도 더 챙기기 위해서 많은 양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진도를 못 나가고 회독을 늘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시험에 빠르게 합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누구냐면 수능 때 공통 과목이, 수능 때 워낙 기반이 잘 잡혀 있어가지고 공통 과목이 잡혀 있는 수험생분들은 빠르게 합격하죠. 물론 공통 과목이 어느 정도 실력이 되기 때문에 남은 선택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그분들이 빠르게 합격하는 이유는요, 객관식 공부 방법에 가장 최적화됐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모르는 거 위주로 줄여나가요. 이건 객관식 시험이거든요. 강사분들이 보통 이제 양을 줄여주잖아요. 근데 수험생들은 양을 오히려 늘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냥 무조건 막 양을 늘려서 공부하기보다는요, 아는 것은 과감하게 삭제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럼 모르는 거 위주로 보셔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100점 맞아야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5과목이 합격 점수 나오면 되는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은 수험생분들이 단순하게 시간을 확보해가지고 똑같은 공부 방식으로 계속 수험 기간이 늘어나면서 양만 늘리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요, 자신의 약점을 체크 못하고 부족한 점을 체크 못한 상태에서 양만 늘리게 되면 결국 부족한 점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시험장에 갔을 때 그 부족한 부분 위주에서 나온다면 또 틀리는 거예요. 따라서 공부를 할 때는요, 양을 늘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부족한 점을 체크하셔가지고 보완하시면서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생분들은요, 자신이 모르는 거는 확실하게 알려고 질문을 합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질문을 안 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물론 본인이 잘 해서 질문을 안 하는 거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쌓이다 보면은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부분은 물론 그때그때마다 계속 질문할 수 없잖아요. 체크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과정이 지나고 나서 다시 봤는데 그때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런 거는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학교생분들은 모르는 거는 막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확실하게 물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기록. 기록은 상당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플래너 같은 거 작성하는 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지 않으면요, 자신이 공부하면서 어떠한 과목이 잘 되고 있고 어떠한 과목이 밀리는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자신을 믿고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열심히 안 했는데 내일부터 열심히 하자. 그럼 합격하겠지. 이렇게 합리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팩트는 뭐냐면 밀려요. 기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록을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이 과목 최대한 안 밀리고 있구나. 이 과목 잘 안 하고 있네. 경각심을 세우는 거죠.